지구온난화와 심신의 치유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최고의 생태 문화 공간인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이 한층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찰림 특별법을 제정해 사찰림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이른바 사찰림 1호 박사로 불리고 있는 장영환 사찰림 연구소 경관사업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사찰림연구소 장영환 경관사업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네. 최근에 사찰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촌의 환경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오염 문제 때문에 우리 생명과 자연,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네. 됐어요. 그래서 사찰림, 사찰의 중요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인 사찰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최근에 조계종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사찰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본부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예. 이제 잘 모르지만 제가 감히 좀 그렇게 그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겁니까?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월정사, 네. 월정사 사찰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봤는데 공부를 하면서 월정사에 관련된 법률이 무려 13개나 관련된 법률이 있고 그 월정사 사찰림은 우리나라에 막 8,000개 정도의 축구장 면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24개의 뭐 야생동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이러면서 엄청나게 규제가 아니면 보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25개 교구 본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34개 법률, 그 다음에 79개 지역 지구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없겠더라고요. 법은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사찰림 특별법이라는 부분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죠, 법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종교를 떠나서 생태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찰림에 대해서는 뭐 국회 특히 뭐 정각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찰림 특별법이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서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국민들에게 보존 활용이라는 부분을 좀 안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사찰림 특별법의 주요 그 내용, 꼭 담겨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찰림 특별법, 뭐 특별법이라는 부분도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찰림이 가지는 그 역사적 가치, 종교적 가치, 문화적 가치, 관광적 가치, 교육적 가치, 생태적 가치 그런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가치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브랜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숲, 사찰림을 제대로 보존하고 잘 보존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 이런 여러 가지 법률로 이걸 규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적인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치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봤을 때는 하나의 그냥 보호, 규제, 뭐 관리적인 그런 손을 못 대게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 뭐냐면 사찰림이란 뭔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림은 종교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찰림은 불교적 전법 수행과 사회 공익적 가치를 더해서 사찰이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과 그 다음에 자재 조달,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사찰에서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살림이다라고 봤을 때 이 사찰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자재 조달 운영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좀 가야 되는데 딱 묶여버린 거죠. 묶여버렸다는 얘기는 그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화계사 주지스님 뵀는데 화계사 주지스님은 경내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땄는데 그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벌금을 5만 원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월정사의 그 큰 스님은 톱에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사찰림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 이렇게 톱에 베인 적도 있다. 자,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나라 사찰림 박사 1호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찰림을 연구해서 그걸로 학위의 논문을 받아서 박사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예, 처음으로 제가 받게 됐습니다. 처음입니까? 그 전에 예. 왜 안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예. 다른 분들이 왜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만은 예. 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해서 이렇게 학위 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찰림이란 무엇인가? 예. 생태계 문화 서비스적인 이제 그랬거든요. 인간에게 사찰림이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예를 들어 뭐 종교적 깨달음과 뭐 수양의 그런 공간도 주지만은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구민구율의 그런 장소이고 종교적 깨달음과 그런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공간을 이 공간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사찰림이란 많은 혜택을 인간에게 많이 준다.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뭐 박사이시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네. 분야가 많은 거죠? 네, 어떤 걸 더 연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찰림 생태계 문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청에서는 2020년도에 221조인가 이렇게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221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사찰림은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인.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해인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면적이 가야산 국립공원의 40% 정도 조금 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등산로는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8% 8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태계 문화 서비스 우리가 따로 등산로를 공사를 돈 들여가지고 안 해도 우리 사찰림은 그런 경관적인 그다음에 명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될까? 뭐 그런 거를 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예. 기대가 큽니다. 자, 국내 유일의 사찰숲 연구기관이 바로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소의 경관사 본부장 그리고 사무차장을 지금 맡고 계신데, 예. 자 어떤 단체인지 또 경관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네. 계획은 어떤 건지 예. 소개해 주시죠. 사찰림 연구소는 2014년도에 그 종수 스님 호법부장 하셨던 종수 스님께서 이사장님으로서 이렇게 사찰림에 대한 가치를 좀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찰림이 우리 종단이 우리 불교가 살아나야 될 방법, 나아갈 방법은 어디서 찾을까? 그런 이제 사찰림에서 일을 했었던 거죠. 아무튼 종수 스님께서 또 특히 이제 그 임학가를 나오셔가지고 특히 이렇게 관심도 있고 하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는 인생의 스승님이시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산림청에서도 요즘에 이제 산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산불에 있어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래가지고 뭐 대형 스프링클러를 돌린다든가 사찰 주변에 그래서 산불을 막는다든가 그런데 사찰림이 지속적으로 생태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찰림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제공을 하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우리 사찰림 연구소라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사찰림연구소의 장영환 경관사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